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1-17강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인간 행동에 관한 이론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 단원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1교시의 첫 머리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할 텐데, 처음 이제 접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배웠겠지만 암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숙하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무 많이 공부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적정선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에 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처음만 어려워요. 하다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이제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우선은 그 전반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그렇죠? 예, 성선설을 주장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어떤 창조성도 가지고 태어났었고,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이제 욕구죠. 욕구. 인간으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욕구라고 했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욕구를 갖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거는 생리적 욕구였었고요. 그죠? 하위, 그 다음에 한 단계 위가 이제 안전의 욕구. 이 부분이 이제 보통 피라미드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가장 밑에가 이제 생리적 욕구고, 그 위가 안전의 욕구죠. 이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윗단계가 소속과 사랑의 욕구죠.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소속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거기서 얻게 되는 또 친구들과의 우정, 또 가족 안에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2단계의 욕구가 해당이 되겠고, 그 바로 윗단계가 이제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기 존중의 욕구는 이제 자기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존경하는 자존감의 욕구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존경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둘 때 자기 존중의 욕구, 이거 기억해둬야 되겠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렇지? 자아실현의 욕구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 자아실현이 충분히 성취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두라고 했어? 우리 다 못 외우니까 그냥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기억해두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욕구 발달 단계 정리할 때 낮을수록 강하고, 또 일정 부분만 충족돼도 상위 욕구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2가지 욕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었는데, 어떤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욕구의 어떤 계층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셨고요. 인간의 어떤 내적 측면과 어떤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였고, 생애 발달 단계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현상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심리학 같은 공부했던 그 후배님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현상학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현상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현상을. 그래서 현상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주관적인 생각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던 이론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외시하는 것. 그래서 몸만 바라보는 거야.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게 현상학이에요. 알았죠? 이 현상학의 인본주의 이론을 결부시킨 분이 바로 누구냐면 로저스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현상학적이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여기 수업을 나가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인간관 나오는데 성선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직업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자주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즉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눈으로서 어떤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우리가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은 로저스의 이론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보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이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성선설이죠. 성선설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죠.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성선설. 자,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나오는데 인간은 한목적성 그리고 합리성 그 다음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중요한 거 나오네. 성장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알았죠? 미래지향적 인간이다라면 뭐에 대해서 기억해 둬야 돼?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거를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인간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인간 행동은 개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기초하고요.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까지 우선 끊어서 봐야 되겠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행동은 개인이 현실을 보는 방식에 기초를 한대요. 그런데 주관적 인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개인이 현실이 바라보는 눈은 서로 사람마다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같다, 다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을 보는 방식이 서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한다는 얘기야. 무엇을 보고도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방식, 생각은 다 어떻다? 다르다. 알았죠? 그래서 경험을 하더라도 어떻다 여러분들? 다 다른 경험을 하는 거야. 아니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 받아들이는 경험은 다 다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는 사실적인 부분이지, 사실적인 하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눈은 서로 다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다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알았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우선 기억해두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에 기초하는데 이 바라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알았지? 다르다. 그래서 무슨 인간이야? 주관적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통합적 인간이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배웠지 전체적인 인간, 유기체적 인간이란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간,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로서 바라보셨네요. 예, 로저스는. 자, 이렇게 우선 이 부분 정리를 하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념 나오네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나옵니다. 자기나 여러분들 자아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예, 셀프. 그래서 자기 개념, 자아 개념 나오는데 자기는 자신의 자아상이다. 자기는 자신의 자아상이래요. 자아상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거울로서. 거울 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거를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자아상에는 현실의 자아상과 미래의 자아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고, 만약에 근데 현실적 자아와 미래의 자아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떻다? 불안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기억해 두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알았죠? 뭐를 기억해 둬야 되냐면, 사람은 있죠. 이제 자아상을 만들잖아.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 어떤 자기가 자신이 바라보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사람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이 자상을 만들 때 있죠. 행동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각하면서 스스로 자아상을 만들어 나간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아상을 만들 때 있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우선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해 둡니다. 알았죠? 자아상을 만들어.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내 자아상을 만들 때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내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그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자아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요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정리됐죠? 어렵죠? 우선 뭐 그것만 기억해두면 돼.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자아상이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실현의 경향성, 뭐 똑같은 얘기고요. 자기 자아 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했었어요. 무엇이든 되고자 하는 가능성, 잠재성이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인간은 유지되고 발전된다.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천부적으로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자기 꿈들이 있겠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태어날 때부터. 알았지? 자,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과 잠재성은 인간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러한 자기 실현 경향성은, 이 가능성과 잠재성은 늙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돼요. 알았죠? 그래서 자기 실현의 경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배우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긍정적 관심입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 첫 번째. 긍정적 관심이라는 것은, 긍정적 관심 무슨 얘기? 좋은 관심이란 얘기야. 사람들로부터 좋은 관심을 얻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타인에게 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야. 다른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 다른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기본적인 반응. 응? 그래서 사람은 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식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로저스 이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았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긍정적인 개념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앞에 있는 자아상 기억납니까? 그 목표가 뭐란 얘기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잖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돼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 그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긍정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나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알았죠? 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자, 그러면은 봅니다. 타인에게 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이 걸린 거야. 긍정적 관심을 주긴 줘. 요거를 이해할 때, 긍정적 관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뭐야? 사회복지사지요. 그렇죠? 사회복지사인데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지원하거나 상담할 때 어떤 관심을 우리가 보여주느냐야. 이해됐어요? 여기 관점 이해할 때. 자, 그래서 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조건이 달성됐을 때 보여주는 거야. 긍정적 관심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무슨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긍정적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 클라이언트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떨 때 긍정적 관심을 준다는 얘기야?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거는, 예, 이게 이거고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건을 달성했건 안 했건 아무 관계가 없어. 응? 무조건적으로 뭐 하는 거야?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 잘 안 돼? 다시 한번 그럼 이해할게요.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떠나서 우리 가정일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애기들이 있지, 애기들. 애기들이 있잖아. 애기들이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봐오죠. 시험을 봤는데 학기말고사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성적을 갖고 오잖아. 근데 미리 엄마가 얘기해서 너 90점 맞으면 요번에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 데려간다. 아니면 용돈을 보여준다. 무슨 조건을 거는 거야. 그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야. 알았죠? 반면에 성적이 내려가건 올라가건 똑같은 관심, 똑같은 관심을 보여주는 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야. 딱 시험을 봐왔는데 40점, 50점 맞았어. 아, 너는 성적이 낮게 나왔구나. 있는 그대로 사실만 평가도 안 해요.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구나. 받았을 때 네 기분은 어땠니? 요렇게. 이렇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건 없이 타인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야. 솔직히 40점, 50점 맞아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복장 터지죠.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낳고 내가 또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돼? 그런 거 벗어나서 조건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 되려면은요, 우리 사회복지사님 도를 많이
닦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마음 환장한 일이 있더라도 꾹꾹 눌러받고 있는 그대로 평가 없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뭔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가 이 선배 같은 경우는 경청인 것 같아요. 경청. 그러고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참는 것도 있죠.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내공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 이게 이제 어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주 삶에 있어서 뭐를 하는 거? 나는 맞고 내가 틀리고 이런 걸 떠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무조건적 관심, 동서양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선배가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어떤 것이다? 조건이다. 평가 없이. 알았지? 있는 그대로. 알았죠? 일어난 사실과 그냥 그때의 감정만 읽어주는 거야. 아, 너 성적, 뭐 40점 맞았으니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 아니요,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환장하지. 이거 때려 말어. 그래도 감정 누르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받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제공한 결과 충분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대요. 알았죠? 예. 이 사람 특징 한번 보죠. 개방적이고요. 창의적이고요. 창조성도 있고요. 자유의식도 있고요. 충실한 삶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뭐라고 기억해 두냐면 실존적인 삶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실존적인 삶. 그 다음에 신뢰를 갖는 그러한 인간이 된대요. 이거는 있죠. 이 선배가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하면서 외울 때 썼던 거야. 외울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나름 방식대로 외우면 돼요. 충실한 삶은 실존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평범한 개방적. 그리고 신뢰. 상대방으로부터 신뢰. 유기체적 신뢰 할 수 있고, 창조성, 창살에 가두지 말고, 자유, 경험적 자유 줘라. 이런 형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외우든 잘만 기억해두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뭐 한 사람이 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받은 사람이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옆에다 써놓을 사람들은 써놓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특징을 한번 현상학적 이론 로저스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할 때 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요 방법으로. 이랬을 때 어떤 그 비지시적 접근이다. 이해되죠? 뭘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경청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비지시적, 지시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런 상담할 때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해야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되겠어? 조목조목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잘만 들어줘도 여러분들 그 상대방은요, 아주 그 만족해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생애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로저스 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뭐가 중요한 거는 대강 알겠죠? 예, 핵심적인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어떤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는데, SW, Social Work,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에게
치료적 관점에서 일치성이라든지 진실성, 사람들이 진실성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솔직성이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사회복지사에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라이언트와 어떤 공감적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자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기만 해줘도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 충분히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건 여러분들 약간 좀 단수가 낮으신 분들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8의 문제고요. 비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지시적, 맞죠? 네, 맞고요. 자, 2번. 공감적 상담의 중요성, 공감적 상담. 중요성. 맞죠? 예. 자, 그리고요. 비심판적인 태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태도는 원조 관계에 유용하다. 맞죠? 도와주는 거. 자, 그 다음에 CT,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열심히 능동적 참여, 자기결정 중요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클라이언트의 과거 중요성. 과거를 중시하는 거 여러분들 누구라고 했어? 과거. 정신역동이론 누구? 프로이트잖아. 정신적 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러분들 43번에 5번은 43번에 5번 누구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 프로이트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43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44번.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창조성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방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삶, 실존적인 삶 나왔고요. 자유의식 나왔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4번에 5번이죠.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닌데 문제 자주 나와요. 문제 자주 나오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 여러분들 암기해둬야 돼.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봅니다.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로저스의 인본주의. 자,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아까 얘기했죠? 주관적 인간.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주관적 인간. 인간이 성격 발달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죠? 그럼 2번 나오고요. 한번 3번, 4번,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간을 통합적 존재. 아까 나왔죠? 유기체적 존재. 통합적 전체로 보고요. 인간을 합리적 존재 알았죠? 예, 미래지향적 성장을 지향하는 그렇죠? 예, 미래지향적 존재고요. 인간의 본성은 긍정적이고 측면과 자의 개념, 자기 개념, 그렇죠? 예, 그래서 강조하였다. 그럼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46번 봅니다.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과 개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7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알았죠?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 선배가 넣어놨는데 옳지 않은 것. 1번 에릭슨. 분석심리. 아이고 뭐야. 분석심리 이론은 여러분들 누구야? 융이지. 이런 문제야. 간단해. 기본 여러분 학자 이름하고 관련된 이름만 그 개념만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분석심리 이론은 여러분들 융이잖아. 원형, 집단무의식. 그러면은 1번 벌써 나왔네? 정답 46번에 1번.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원초와 자아 조자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러 개인심리 이론 맞죠? 열등감과 보상, 생활양식.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 자기강화 관찰학습. 로저스 인본주의 이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현상학적 장 맞죠?
그렇죠?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거 빨간 글씨 있으면 안 되지. 돌아가신 분이라도. 그죠? 예. 용이야, 용. 지금 이제 알아야지. 예, 자,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이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과 기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18회입니다. 47번. 옳은 것 고르는 거죠? 예, 47번. 자, 1번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 강하게 1번 나왔네 벌써 정답? 틀린 거 없죠? 예, 맞고요. 2번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타임아웃 기법. 요 타임아웃 기법은요. 여러분들 그 스키너입니다. 어떤 그 강화를 초래해서 아는 거를 해서 이제 뭐 격리시키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름만 알아두셔도 돼요. 예, 그래서 타임아웃은 여러분들 스키너 관련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피아제. 3번 피아제. 그 다음에 분석심리이론, 합리적 정서치료. 맞아요? 응? 분석심리이론은 누구라고 했어, 아까? 응? 이제 나와야지. 융이라고 했잖아, 융. 합리적 정서치료는 이거는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예? 앨리스라고 알아두시고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메슬로우, 인본주의, 자유현상. 여기까지만 해. 자유현상은 누구야? 자유현상. 이거,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데, 예. 프로이트죠. 자유현상. 프로이트. 그래서 어떻다고 했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최면수를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눈을 감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를 자유연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용, 개인심리이론, 행동조성. 맞았어? 뭐가 틀렸어? 개인심리이론은 누구야? 아들러잖아. 그렇죠? 아들러고, 개인심리이론은 아들러고. 행동조성은 스키너지. 그렇죠? 요런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예?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마지막 21회 문제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저스 21회 문제예요. 인간이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맞아요? 인간이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맞아? 틀려? 맞지요. 그렇죠? 예. 2번, 니은. 인간은 자아실현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아실현 경향. 맞죠? 예. 디귿, 인간의 욕구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로저스 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디귿 틀리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다. 개방적,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맞지요. 그러면은 기억니은 리을. 기억니은 리을. 정답 48번의 3번입니다. 자, 그러면 48번까지 문제가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행동에 관련된 그 이론에 대해서는 다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그 발달 단계 그 부분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저번 시간에 오늘 인본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두고 발달 단계만 한번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핵심 요약 정리 3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담요법의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에 많은 부분 활용했으면 하는 이 선배의 그런 어떤 그 바람이 있어 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파이팅!